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폭력에는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것 외에도 정신적,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 또한 해당이 됩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행위 자체로도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제3자 누가 봐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해를 한 사람도 죄책감을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인지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정신적 학대는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도 심지어 피해자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쯤에는 이미 감정이 굼따굼따 터져 나오거나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타인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또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감정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과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 내면 무의식에 엄청난 수치심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은 이 억눌린 수치심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내가 나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똑같이 타인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면 안에 억눌린 감정들을 타인을 통해서든 어떤 생각을 통해 올라오든 현실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느끼게 되든 어떻게 해서라도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내면 안에 있는 자신의 수치심을 보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억누르게 되는데 이 억누르는 폭력성이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책을 하고 이게 심해지면 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해자의 표면자아는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또 피해자의 표면자아는 무기력하고 자책하는 서로 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 무의식에는 똑같이 엄청난 수치심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린 수치심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됩니다. 먼저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 행위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수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나는 수치심 덩어리야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정신을 장악하고 조종해서 나의 밑에 사람으로 두려고 합니다. 가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억눌린 수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를 표면의식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뿌리가 없습니다. 본성인 사랑의 뿌리를 둔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해자의 자아는 타인으로부터의 관심, 칭찬 혹은 착취를 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착취 대상이 된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고 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절대 내가 못났어, 내 잘못이지 라는 마음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변인들 모두에게 이런 폭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아는 타인의 관심과 칭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아주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한 이미지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 자식, 혹은 직장 동료 등 특정 사람이 타겟이 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서적, 정신적 학대를 입었다면 감정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책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수치심이 올라오게 되면 그 수치심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못났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나약해. 이런 생각의 내용에 힘을 실으면서 올라온 수치심을 밀어냅니다. 수치심을 누르는 이 마음부터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자책하는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슴에는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감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적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한 분리와 인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는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감정의 느낌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나를 향한 폭력성, 울분 등등을 잘 느끼고 흘려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등의 마음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상처받은 아픔 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 마음은 수치스러운 거야 하고 수치심으로 마음들을 감싸버린 위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수치심 속에 있는 상대를 향한 분노감을 반드시 느끼셔야 합니다. 다 너 잘못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가 못됐잖아. 왜 인정 안 해? 이런 상대를 향한 분노에 찬 생각들을 똑같이 종이에 적고 감정 수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런 분노에 찬 생각들을 읊어주면서 화를 다 토해내도 괜찮습니다. 감정 수용을 하는 방법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너무 자세하게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향한 분노감을 다 느끼다 보면 그 속에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마음, 사랑받지 못해 슬프고 아린 마음들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들도 온전히 다 느끼면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감정 수용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모든 마음을 다 마주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괴로운 생각,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지금의 외부적 상황을 끊어낸다면 어차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황으로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이런 관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든 일들을 버티면서 감정을 느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기만 한다면 이 억눌린 감정들을 마주해야 할 상황들이 어떻게 해서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은 서툴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마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기에 굳이 사건을 막 만들어서 감정이 올라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의 형태로 혹은 꿈을 통해서 억눌린 감정을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곧 이제 주체적으로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안아줄 거야 라고 내면에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즉시 그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마음을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